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코딩이라든가 대단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코딩을 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쉽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서비스고, 두 번째는 구글 트렌드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라는 단어가 나왔고, 구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서비스의 공통점은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고, 그다음에 구글은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에 사용하는 검색어는 그 사람의 관심사죠. 그죠?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검색 서비스에 검색 키워드를 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이 있는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매일 사람들은 다른 관심사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죠? 시기에 따라서. 자, 구글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관심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데이터 랩의 그 검색 영역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검색 사례,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죠.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보시면 위에 상단에 뭐 홈이 있고, 그다음에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정 검색어가 일별로 얼마나 많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쇼핑 인사이트. 사람들이 특정 카테고리의 물건을 어떤 물건이 관심도가 높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물건을 사야 됩니다. 신발을 사야 되거나 또는 뭐 헤드셋을 사야 되거나 뭐 음식을 사고 싶은데, 맛있는 만두를 먹고 싶은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만두를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죠? 중간 이상은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 경험이 없는데 이 네이버의 경험을, 네이버의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그죠? 사람들의 관심도를 파악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어떤 만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그 만두를 사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그죠?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통계는 뭔가 하면 지역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만약에 뭐 식당이 많은 동네 또는 쇼핑을 하기 좋은 동네를 우리가 이 지역 통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은 뭐 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랩은 뭔가 하면 그 검색 키워드에 대한 통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 한 71%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연령별, 성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의 관심사에 대한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별 통계, 댓글 통계 한번 쭉 알아볼게요. 이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네이버로 가셔서 데이터랩을 검색하십니다. 데이터랩에 가서 검색어 트렌드를 한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주제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제명, 그죠? 이 두 명이 이렇게 그 유력 후보였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지만 뭐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많은 관심도, 우리 국민들한테 관심도를 가지고 검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 전체, 성별 전체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연령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특정 연령을 선택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선거 이전 3월 한 8일까지만 해볼게요. 3월 8일. 이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관심도의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3월 15일이 아니고 한 8일까지만 하겠습니다. 3월 8일까지 하고 전체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 관심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에 보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의 관심도가 100이고 이재명 후보의 관심도가 20이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이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보다 5배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 올 때 보시면 근소하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검색량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런 결과로 나올 것이냐.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후보를 검색하지 관심이 없는 후보를 검색하지 않거든요. 그죠? 물론 부정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그 후보를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빅데이터를 봤을 때는 관심도가 이 당선에 영향을 주었다. 그죠? 그 당선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후보하고 그죠? 박영선 후보 그 두 분의 어떤 선거 이전의 패턴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개인의 주관, 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네. 내 개인의 주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검색어 트렌드를 우리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뜨는 트렌드를 선택해서 뭔가 투자를 할 때 더 많은 확률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검색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메타버스. 1년 전에 1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변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로 보면 이 메타버스가 인공지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면의 경우도 좀 전에 뭐 삼양라면, 뭐 그죠, 오뚜기 라면, 어떤 라면이 더 많은 관심도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돈 안 들이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관심사 있죠? 그 관심사를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검색 키워드를. 그다음에 쇼핑 인사이트는 뭔가 하면 뭐 이 쇼핑에 있어서 어떤 물건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지, 어떤 특정 물건이 많이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만두 얘기를 했습니다. 만두. 식품이에요, 식품. 식품의 가공식품. 잠깐만요. 냉동식품인가요? 냉동. 그다음에 만두가 있네요. 만두. 그래서 지금 1개월 사이에 이 만두 카테고리에서 어떤 만두가 많이 조회가 되는지, 잠깐만요. 전체에서 조회 했더니 여기 탑 500 인기 검색어, 만두 관련 인기 검색어를 보니까, 그죠? 비비고 왕교자 만두가 제일 검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만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검색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죠? 한 달 내내, 한 달 인기 검색어에서 그죠? 이렇게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맛있냐? 아니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검색이 많이 됐냐? 그거는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비비고 왕교자, 뭐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러면 뭐 좀 맛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요거 만두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 풀무원 얇은 피만두가 요즘에 또 뜨고 있네요. 비비고는 워낙에 알려진 만두였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다 쳐도 풀무원 얇은 피만두를 사면 그래도 이건 맛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끼만두, 납작만두, 예. 대구 납작만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사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또 식품 중에 뭐 김치 한번 볼까요? 김치에서 저는 총각김치, 포기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기김치가 어떤 포기김치가 요즘에 많이 팔리는지, 관심 있는지. 저 요즘에 김순자 명장김치인데 이거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그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이거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면 이거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게 되고, 조선 호텔 김치, 한성 김치, 이런 김치들이 이제 지금 실비 김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김치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김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게 맛있기 때문에 이게 검색이 됐는지, 문제가 생겨서 검색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사야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식품이 아니고 전자제품, 디지털 가전에 어, 뭐 모니터를 산다고 했을 때, 뭐 어떤 모니터가 좀 많이 검색이 되냐? LG 모니터가 어쨌든 많이 검색이 되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뭔가 선택을 할 때, 쇼핑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 이런 망설일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관심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인천이니까 인천의 중구에서 자 생활 업종에서 인기 많은 인기도 관심도를 보이는 동이 어딘가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운서동이 중구에서는 그 생활권으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네입니다. 생활.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보면 자 운서동 요 어디에 또 덕교동 중구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관광으로 하면 을왕동 을왕리가 있는 을왕동이죠. 그죠? 관광 쪽에 관심도가 그래서 놀러 갈 때는 관광할 때는 을왕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구에서는 레저도 지금 중산동 그다음에 운서동 예, 이쪽으로 가면은 레저가 발달돼 있습니다. 뷰티도 운서동이네요. 그렇죠? 운서동이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간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강릉을 가는데 강릉은 바닷가 근처니까 여기에 놀 곳이 레저 할 곳은 강동면으로 가면 뭐가 놀 곳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릉으로 간다고 놀러를 간다고 쳤을 때는 그죠? 자, 어디 뭐 놀고 싶을 때는 강동면으로 가면 뭐가 레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이 많은 동네는 여기에 보니까는 뭐 포남동 제가 강릉을 잘 몰라요. 포남동이나 교동으로 가면 뭐 먹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뷰티 금학동이나 뭐 임당동 이런 데로 가면 되겠죠. 근데 그 날짜별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취미 오락, 그죠? 예, 교동, 그다음에 옥천동 뭐 이런 데가 지금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갈 때 지역별 어떤 업종별로 어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자 인천에서 이렇게 동구니까 자 음식점에서 남자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동구의 음식점에서 주점은 요리 주점이 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했고요. 카페 디저트는 베이커리에서 돈을 많이 썼고 중식은 중식 일반 뭐 음식점 기타 여기서 결제 대금 상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죠? 예. 지금 순위가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중국 음식점 관광 네.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카드 사용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업종별 관심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은 뭐 기존에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성자 수는 어떻고 섹션별 분포는 정치에 대한 댓글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 시간대별로도 지금 뭐 당연히 새벽 시간에는 없다가 지금 댓글이 제일 많은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그죠? 오후 4시. 오후 4시에 댓글을 가장 많이 쓰고 그다음에 30대, 20대는 남자와 여자의 댓글 비율이 비슷하고 지금 가장 많은 댓글을 쓰는 연령층이 40대입니다. 40대. 그죠? 전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렇게 IT 분야마다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은 댓글을 쓰고 50대 그렇게 줄어드네요. 그죠? 기기별로는 모바일로 대부분 댓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국가별로는 국내, 해외가 1.8%인데 자, 미국에 사는 분들이 댓글을 그나마 좀 많이 쓰는 편이네요. 네. 그죠? 그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팀별로 어떤 특정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한 검색어 트렌드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 검색어 트렌드를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면 되겠죠. 정답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딱 제한된
빅데이터 분석이죠. 검색어. 사람들 우리 국민의 관심도 검색어를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검색하는 검색어를 기준으로 관심도를 기준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 트렌드는 전 세계죠. 그죠? 구글 트렌드 서비스는 전 세계에 그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전 세계를. 그래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구글 트렌드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이렇게 하면 되나요? BTS로 해볼까?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하고 블랙핑크, 블랙핑크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이네요. 대한민국 아니고 이걸 전 세계로 우리가 보면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미국은 러시아는 방탄소년단이 100%고 블랙핑크는 0%네요. 관심도가. 그죠?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많이 보이는데 페루,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순으로 이렇게 관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도를 보이는 데가 이런 100%의 엄청난 관심도를 보이는 나라가 이런 데가 있다. 그죠? 지역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BTS와 관련된 관련 검색어 Permission to Dance, BTS의 버터,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캐나다, 그죠?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인도네시아, 그죠? 그다음에 일본 이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 아시아 쪽은 그죠?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유럽에서도 독일, 그다음에 영국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네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관심 키워드마다 어떤 국가에서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구글 트렌드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았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국내 포탈 어떤 관심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당연히 관심도를 많이 보였고 그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국내 플랫폼하고 그 글로벌 플랫폼하고의 또 뭐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구글은 다르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하고 좀 나이가 연령층이 있는 분들하고의 사용 플랫폼이 달라서 그렇게 됐을까?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어의 어떤 관심도가 좀 다르다. 이것도 한번 왜 이랬을까 좀 차이를 확인해 보면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자,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데이터 랩을 이용하고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그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초로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가지고 팀별로 관심 키워드를 찾고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코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